센터 욕심 있는 거 아니야? 들켰습니다. 그럼 여기 지금 민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어는 보통 우리가 한 7kg 이상 이상. 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맛이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가 지금 9kg짜리를 준비를 한 거고 도사견 상어야, 정도 상어. 거의 엄청 크네.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먹어? 온 식구들이 모여서 먹기 좋은 게 네. 민어탕. 그 다음에 회보다는 전 같은 거. 역시 그래도 전 민어는 탕으로 그렇지. 먹었을 땐 정말 야 이게 생선국인가 싶을 정도로 국물이 진하고 그렇다고 막 비린내도 없고 그렇지. 그래서 그걸 딱 먹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탕 끓이려고 지금 부위를 나누는 거잖아요. 탕을 끓일 때는 어떻게 끓여요? 민어탕은 서울식으로는 매운탕으로 해요. 이걸 한 마리 사오면 이렇게 앞뒤로 해체를 해서 그래서 대가리하고 뼈는 놔두고 대가리하고 뼈는 살은 이렇게 분리해 놓고 분리해놓고 요 뼈만 먼저 푹 과서 요거 거울 때는 양지머리를 반드시 썼어요. 근데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걸 쓰지 않더라고요. 그냥 이 민어만 끓여가지고 그걸로 국물을 내지. 그럼 고기를 쓰는 게 서울의 특징인가 봐요. 궁에서는 그 생선으로 탕을 끓일 때 꼭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반드시 끓였대. 넣어야지. 그러니까 궁중에서 먹던 그게 내려와서 이 서울 토백이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. 그렇지. 요 양지머리 육수하고 뼈 고운 육수를 섞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있는 게 애호박, 요 양파하고 대파, 고추, 쑥갓, 생강. 마늘도 넣지. 절대로 무는 넣지 말아라. 여름 무가 맛이 없잖아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수에 예. 고춧가루, 고추장, 된장, 조선간장 있으면 조금 더 넣고 근데 많이 넣으면 색이 검해지니까 좋은 소금을 넣어서 가능한 한 예쁜 빨간색이 나오면 좋고 맑은 장국인데 고추장이다. 그런 느낌이 나야 베스트야. 생선 넣기 직전에 호박하고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. 국물이 펄펄 끓을 때 띄워놓은 그 살을 넣고 얘가 굉장히 빨리 익어. 5분에서 7분 정도. 넣어가지고 색깔 조금 변했다 하면 불 꺼야 돼. 조금만 느리게 하면 곤죽이 돼. 아, 그러니까 민어 죽이 되는구나. 죽이 되지. 그 다음에는 불에를 그때 7cm 정도 불 끈 다음에 넣어. 그럼 이제 끝. 대접에다가 얘네들 한 점. 야채 다 야채 조금씩 하나씩. 그 다음에 불에. 불에 한 개씩. 그러면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. 아유, 얘가 기름진 굉장히 떠. 생선이니까. 근데 그 기름도 꼭 조금씩 넣어주더라고. 그렇지. 이거는 정말 좋은 기름이야. 기름도 요것도 조금씩. 국자로 반 국자씩 그 기름을 같이 넣어줘야 돼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외가 친척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 땀 뻘뻘 흘리면 그 한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올해 여름 잘 나겠다. 혼자이거나 두세 식구가 사는데 그럼 이거 10kg 가까이 되는 걸 어떻게 사? 그러면 나는 못 먹는다. 민어는 어떻게? 민어 큰 시장에 걸못 사서? 가면은 큰 거에 덩어리를 잘라서 팔아요. 작은 애 한 마리하고 큰 큰 거 거 중에 일부분, 한 통. 그게 한동안. 훨씬 좋지. 그 국물을 쓸 때 나는 쌀뜨물 넣어서 그걸로 육수를 내고 불고기 거리로 고기를 조금 사서 기름에 볶다가 거기다가 국물을 부어서 그걸 육수를 만들고 야채는 골고루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러면은 뭐 두세 식구가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우리 그 외가에서 먹을 때 보면 회는 안 먹잖아요. 회는 안 먹어요. 원래 옛날엔 민어는 회를 많이 안 먹었어요? 나는 어려서부터 회를 먹었던 생각은 잘 없어. 저도 민어는 사실 그 옛날에는 회로 먹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옛날에는 냉장 냉동실에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한다는 점도 있고 민어는 횟감으로 사실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. 얘는 굉장히 살이 무르고 연하고 담백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약간 밋밋한 맛인 거예요. 근데 요즘은 그 고급 생선이라고 하면은 회로 먹어야 된다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식당들이 요즘은 민어를 코스로 내면서 탕과 전에 앞서서 회를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먹어보면 민어 회는 깨끗한 맛, 부드럽고 포슬포슬한. 그런데 이제 그 밋밋함이라든가 퍼석한 식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인절미처럼 두툼하게 써는 거죠. 그래서 씹었을 때 약간 혹시나랄까 그런 식감을 좀 주는 것 같고요. 또 이거를 회로 먹는 사람들은 또 부위별로 나눠요. 왜냐면 얘가 참치만큼 크니까 그렇지.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가장 사람들이 맛있다고 보통 말하는 게 이쪽 뱃살, 대파라지. 요 밑에 쪽. 얘가 더 기름지고 그렇지. 연하고. 연하고. 그다음에 등 쪽이 좀 담백한. 그다음에 요 꼬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요 지느러미 쪽. 요런 부분들이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맛은 있더라고요. 그 이 밑에 있는 허연 게 지금 이게 불에인 거죠? 불에 같은 경우는 생으로도 먹지만 살짝 데쳐가지고 그렇지. 먹는데 굉장히 젤라틴 덩어리 같이 부드럽고 연한 그런 고소한 맛이 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젖은 한지 뭉쳐놓은 것 같은 그 식감이 있어. 이게 씹다 보면 얘가 살살살살 풀어지면서
굉장히 고소하면서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 나더라고요. 그다음에 또 맛있는 거는 우리 집에서만 많이 먹었던 건데 요거를 불고기 양념을 해서 석쇠에 구워요. 메로라는 생선 그거보다 덜 느끼한 맛 그건 정말 맛있어. 한지를 앞뒤로 싸서 그거를 구워서 석쇠에 올려서 굽는다. 파 마늘 양념은 간장에서 조금 떠가지고 고기에다가 얹어. 굉장히 세련된 맛이다. 아유 최고지. 한번 해봐. 왜 안 해줘 우리는? 그 입까지는 아니라고 봐. 얘는 그때 시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. 김정재 씨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. 그렇지. 이거 다 편집해지. 다 돼. 끝.